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노술까지 김필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어떻게 봤어요? 잘 봤어요?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수준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때요? 통합과학만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반년 정도 좀 배웠었죠. 그렇죠? 그동안 반년 좀 아니구나. 조금 이제 한 5분의 3, 5분의 2 정도 배운 내용이 잘 배웠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나중에 이제 요 시험은 사실 생원, 물원, 지원, 화원이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 이해 능력을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 문제씩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렇죠?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A와 B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그렇죠, 물이었습니다.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였어요? 그래, 참고로 하는 거야. 그냥 좀 뒤에 알았지. 그치? 요거 딱 이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 더 해볼게요. 그 다음이 단백질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핵산 이렇게 됐고 저 땡땡땡 가서 나중에 탄수화물이 한 7번째 정도 있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물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항체, 근육, 머리카락의 주요 물질은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 물과 단백질 어디 있나요? 2번이 있겠네요. 자, 2번이 답이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이제 과학 도서를 읽고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읽었는지 볼게요. 칼세이건님의 그지? 아우, 위대한 작품이지, 그지? 코스모스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발췌를 했네요.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료를 채취할 수 없으니 별의 구성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3년 뒤에 어땠어요? 콩트가 죽은 지 3년 뒤에 스펙트럼으로 화학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별빛을 이용해서 그 별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스펙트럼 분석이죠. 그래서 별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분광기가 뭐예요? 이 빛의 파장별로 나누는 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도 분광기예요. 스펙트럼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A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우리 확인했었죠, 그죠?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가 어때요? 스펙트럼이 다르죠.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달랐어요. 그래서 B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 특정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흡수해. 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걸 배웠어요. 별빛이 있었어요. 별빛이 있다가 사실 중간에 어떤 기체들이 있는데 없다고 가정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온의 기체를 만났습니다. 기체를 만나서 얘가 일부를 흡수하죠, 그렇죠?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를 이제 방출한다는 얘기야. 나머지를 내놓죠, 그렇죠? 그렇지? 이런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 나중에 보이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까만색으로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이 저온의 기체는 이 별빛의 일부를 먹고 뭐가 돼요? 고온의 기체가 되죠. 그럼 이 고온의 기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온의 기체로 돌아가면서 이때 와 빛을 내놓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 사실은 뭐예요?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할 때, 별의 대기. 뭐 이런 것도 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흡수나 방출이 나오는 것처럼 별빛이 어떤 대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관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이 선택적으로 흡수됩니다. 그 특정 파장의 빛이 뭐예요? 이 기체, 즉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파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C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2번을 풀 수 있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예요? 원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원자. A의 전자배치 모형으로 오른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 뭐예요? 사슬 모양, 가지 떨린 사슬 모양, 삼중결합, 유중결합 다 가능해. 이거 뭐예요? 탄소죠. 탄소. 탄소 C죠. 그래서 탄소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6번입니다. 그래서 6번 전자 6개 있는 거 누구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4개 있으니까 누구예요? 수헬, 리, 베릴륨이 되겠죠. 베릴륨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가 2번이 뭐가 돼요? 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3번도.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했으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신소재에서 나왔는데 신소재 A가 무엇이냐를 좀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맞추라는 문제야. 딱 보니까 딱 나와있지. 지적 회로. 그치?
야, 뭐처럼 생겼어? 이런 거 뭐라 그래, 여러분들? 반도체잖아, 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자, 어쨌든 A는 전기 전도성의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물질로서 규소와 절만율이 있다. 몇 쪽이에요, 둘 다? 14족이죠. 14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14족을 이용해서 순수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14족에다가 불순물을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지적 회로, 이게 지적 회로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지.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이런 것들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가 규소와 절만율을 만들죠. 그래서 답은 반도체 끝. 아유, 얼마나 쉬워,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치? 우주론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가는 정상 우주론에 대한 프레드 호일의 주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정상 우주론의 반대의 측면에 있는 게 누구였어요? 팽창 우주론이었죠. 빅뱅 우주론이었죠. 그렇죠? 빅뱅 우주론이었고,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모두 어디에 속해요? 팽창 우주론이었어요. 둘 다 팽창한다는 점은 둘 다 인정하는 거지, 그치? 하지만 팽창할 때 물질이 추가되느냐 추가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자, 팽창해 봅시다. 팽창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물질이야. 물질이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더 추가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 일단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늘어나는 거지. 축소하지는 않아요, 우주는요. 둘 다 팽창한다고 했기 때문에. 팽창은 이미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죠? 르메트르에 의해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대로지. 아니야. 그치? 얘는요, 팽창 안 했잖아. 얘는 팽창했는데 물질이 그대로지, 그치? 하지만 팽창했는데 물질이 늘어나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골라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 중에서 빅뱅 우주론 골라볼래요? 빅뱅 우주론 어떤 거예요? 그렇죠. 4번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질은 그대로인데 공간만 늘어나는 게 이게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고, 얘는 팽창 우주론이 되겠죠. 참고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5번까지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단백질 X가 만들어질 때 단위체 A와 B가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백질이야.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뭘까요? 단백질의 단위체는요, 뭐예요? 그렇죠. 아미노산이에요. 단위체가 뭔가요? 단위체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 그러니까 반복될 때 그 기본 단위를 단위체라 얘기하는 거죠. 얘도 아미노산이고요. 얘도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왜 모습을 달리 그렸어요? 자,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야. 얘가 몇 종류예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해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습이 달라지죠. 자, 일단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면 이 결합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기억나죠?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했어요.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 펩타이드 결합에서 이 결합할 때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탈수 축하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물이 나와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산소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A와 B는 모두 아미노산이다. 그렇죠? A와 B는 모두 아미노산이고요. 왜 모습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자, 디귿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단위체가 달라지게 되면요,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백질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어디 있어요? 니은 디귿. 어딨어? 여기 있네. 5번 있네. 없는 줄 알았어. 나 기억 니은 디귿인 줄 알았어. 잘못 풀었나? 했는데 그럴 리 없는데 했는데, 그지? 자, 5번이 니은 디귿이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우주론에 대한 얘기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림은 빅뱅 이후 38만 년을 기준으로 원자 형성 이전과 이후를 각각 A와 B 시기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38만 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바로 원자 형성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힘을 줬다는 얘기야. 이때 바로 뭐가 돼요?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원자예요? 그렇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이 돼요. 나머지 원자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A 시기의 빛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A 시기는요, 어떤 시기야?
아무 구조야. 너무 많은 물질들이 와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물질들이 원자 쪽으로 다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가 옛날에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던 그 에너지가 드디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탈출하는 시기란 말이야. 복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초기는 어때? 초기는 되게 쪼밀쪼밀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늘어지죠. 그죠? 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A 시기의 빛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들이 막 혼합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B 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공간은 넓어지거든. 공간이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로 하나를 샀어. 옛날에 나는 이제 혼자 살아서 작은 방에다가 그래서 5평짜리에 혼자 5평짜리 방에 혼자 살고 난로를 놨어요. 아우 따끈따끈해. 근데 그 난로를 들고 와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래서 50평짜리 집을 갔단 말이야. 난방이 안 돼. 난로만 난방할 수 있어. 그 난로로 그대로 50평짜리 난방해 보세요. 따뜻해. 한 개도 안 따뜻해. 그거야 지금.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작은 공간에서는 되게 뜨끈뜨끈해요. 근데 공간이 넓어지면 안 뜨끈뜨끈해. 알았지? 즉 무슨 얘기야? 얘가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방, 큰 방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그다음에 대저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난로 난방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우주의 평균 밀도는 A 시기보다 B 시기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 시기가 낮다고 되어 있었지, 그렇지? 왜 그래요? 빅뱅 이론에 의한다면요. 빅뱅 이론은요. 자, 이 질량이 우주의 질량은 어때요? 일정하죠.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피는 계속 어떻게 돼요? 부피는 계속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는 계속 어떻게 돼요? 밀도는 계속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되게 듬성듬성 있단 말이야.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들이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는데 그 물질이 그지 옛날에는 아주 좁은 공간에 있었지만 지금 너무 넓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행성과 행성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굉장히 물질이 적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시기보다 B 시기가 낮다. B 시기가 더 낮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8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게임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3칸인 빈고판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내 마음대로 적었어요. 뭐 9칸밖에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적었단 말이야. 학생 X, Y, Z 순으로 원소의 성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는 거야. 그 성질에 해당하는 걸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만 이렇게나 되면 빈고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치? 가로, 세로, 대각선이 다 빈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 Y, Z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자. 그러면서 같이 볼게요. 하나 칠해가 볼게요, 우리가. 학생 X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학생 X는요. 요 초록색 쓸게요. 비활성 기체예요. 몇 쪽이에요? 18쪽이죠. 18쪽을 지우세요 했단 말이야. 18쪽 지울게요. 헬륨 지워져. 여기는 아르곤 지워져. 그 다음에 여기는 헬륨과 아르곤이 지워져. 여기는 헬륨이 지워져. 여기는 아르곤이 지워져요. 됐죠? 18쪽. 자, 두 번째. 노란색 쓸게요. 자, 학생 I 금속 원소로 원자가 전자가 한 개이다. 이건 뭐예요? 자, 1쪽이죠. 1쪽인데 못 빼고 수소 제외예요. 금속이라 할게요. 금속.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없어. 그렇지? 여기는요. 요거 지우세요. 칼륨. 그 다음에 없어. 여기는 칼륨 있네요. 그 다음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쭉 없네요. 그죠? 여기는 칼륨 있네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세 번째 뭐 했어요? Z. 그치? 원자과 전자가 7개다. 몇 쪽이에요? 17쪽인 할로젠 원소죠.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워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없네요. 여기 있네. 그죠? 얘는요. 없어요. 그죠? 얘는요. 있네.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쫙 가보니까 플로린 하나 있네요. 얘는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쫙 보니까 없네요. 근데 이미 어때요? 빙고가 됐네요. 빙고. 3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3번이 빙고가 되겠습니다. 3번 푸시면 되겠고요.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래요. 착지할 때 충격을 줄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팍 구부리면
바닥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어때? 그냥 쾅 하는 것보다 싹 하면 멈출 때까지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바닥으로부터 받는 무슨 크기가 감소돼요? 그렇죠.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겠죠. 충격이 완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충격량은요. 우리가 배운 충격량, 여러분 충격량 배웠었죠. 그렇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뭘로 정의돼요? 자, 충돌 시간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야.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똑같은 높이로 점프해서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착지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살짝 굽어서 착지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높이가 올라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때요? 떨어질 때 낙하하는 속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충격량은 어때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한 상태에서 나 덜 다치고 싶어. 뼈가 안 부러지고 싶어. 뼈가 부러지는 거는 힘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피게 되면 충돌할 때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증가하고 나는 뭐예요? 힘자 들어가는 거. 평균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10번 문제. 10번. 자, 10번은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축소구나. 자,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설이 옳아요. 자, 가설이 옳아. 지워보고.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송이 없대요. 하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송이 있고 공결합인 물질 프로도당은 어때요? 결과는 알죠, 여러분들. 그치? 언제? 바로 고체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이온이 되더라도 어때요?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설일 거야. 자,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하나는 전기 전조 측정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또 했단 얘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 나왔어요? 아우, 나 다 모두 포도당은 없어요. XX란 말이야. 염화나트륨은 어때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모두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얘가 수용액 상태가 되니까 어때요? 전기 전도성이 생겼죠. 그렇죠? 결론이 가설이 옳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야. 그럼 가설이 뭐였어요 아까? 아, 고체나 이온 상태. 수용액이라고 할까요? 수용액 상태 모두 다 어떻다고요? 전기 전도성이 없구나를 가설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선지를 보면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보자. 자,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죠? 왜냐면 가설이 옳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치? 맞죠? 포도당 대신에 설탕을 해도 어때요? 설탕도 보세요. 포도당 비슷하지. 포도당이 뭐냐면 C 6개, H 12개, O 6개예요. 얘 2배 한 다음에 물 빼면 돼. 2배에서 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설탕이 돼요. 오케이? 얘도 어때? CHO로 구성되어 있고 물에 녹으면 이온이 나올까요? 이온이 안 만들어져 생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때요?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에 대한 다의 결과는 이온의 이동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왜냐면 얘는 이온이 안 움직여.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빡 붙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에 녹이게 되면 물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둘러싸요. 그래서 물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수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온성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 수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전극을 꽂아주게 되면 플러스 전극으로는 마이너스가 끌려가고요. 마이너스 전극으로는 플러스가 끌려갑니다. 하지만 얘네들은요. 너무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전극을 꽂아줘도 어때요? 이 전극이 잡아다니는 힘보다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사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전극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전류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맞죠? 되셨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뱅 이론에 대한 설명이네요. 초기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A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과 잉여는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다. 이게 뭘까요? 두 개 합쳐진 게 바로 뭐야? 그렇지. 얘는 헬륨 원자핵이에요. 헬륨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얘도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대 여러분이 기억나죠? 양성자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4, 14대 2. 즉 몇 대 몇이에요? 7대 1이 된단 말이에요. 7대 1. 7대 1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결합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고 헬륨 원자핵 쓸게요. 얘는 뭘까요? 하나하나가. 얘가 수소 원자핵이 돼요. 그리고 얘는요 이미 수소 원자핵 자체가 얘는 중성자랑 안 붙기 때문에 나중에 전자가 끌려오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얘가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수소 원자가 먼저 생겨요. 나중에 원자에서는요. 어쨌든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양성자이다. 아니죠. 중성자죠. 틀렸어요. 니은은 전하량 0이다. 아니죠. 양성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죠. 땡. 자, 이 과정이 이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은 A 원자핵의 총 질량의 약 3배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질량들이 하나, 둘, 셋, 넷 질량이 4죠. 질량비. 자, 헬륨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헬륨 하나랑 질량이 4야. 그 다음에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12. 12개가 있다란 말이야. 질량비야. 몇 대 몇이야? 짭짭 죽어. 1대 3이 되겠습니다.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즉 수소가 헬륨의 몇 배가 돼요?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몇 번까지 했어요? 우리 이제 11번까지 했었죠.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태양계가 생기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12번. 태양계가 생기는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그래. 태양계 성운의 형성. 성운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그치? 원시태양과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졌어요. 원시태양 중심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시태양이 중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원반이 생겼죠. 원반이 든든 이렇게 막 그치? 물질들이 막 모여있다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미행성체 형들과 충돌이 되겠지. 그래서 자 충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궤도가 좀 생기겠죠. 궤도별로 어떻게 돼요? 여기 미행성체들이 좀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미행성체도 있겠지. 그치? 최종적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졌겠죠. 자, 기억부터 A 과정에서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고 얘가 모여서 원시태양이 됐으면 얘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서로 당기겠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부의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얘기야.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온도는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충돌을 많이 할 테니까 온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B 과정에서 원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물질의 평균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생각해봐. 태양이 뒤지게 크다니까? 그러면 태양 근처에는 어때요? 물질들이 많아. 그렇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태양이랑 멀면요. 점점점 물질이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원시 태양이 있으면 자 이쯤에 원시 태양이 있다고 칠게요. 원시 태양이 여기 있었어. 더 멀리 가자. 멀리 가자. 자 거리가 증가합니다. 거리가 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의 밀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얘기야.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균 밀도가 일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얘기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중력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니까 아주 많겠지. 그지? 하지만 멀리 있으면 어떠해? 물질이 적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틀렸어요. 자, 디귿 C 과정에서 태양계의 미행성체의 수는 계속 증가한다. 미행성체가 뭐야? 작은 것들이 부딪히는 거라면 작은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충돌하죠. 자, 10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충돌했어. 두 개가 충돌해서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9개 된단 말이야. 또 한 번 또 충돌했어. 그럼 2개가 줄어서 하나가 되겠지. 점점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행성체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뭐예요? 기억이 맞겠죠. 미행성체는 무한히 늘어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얘가 중력 수축할 때 원반 만들 때 있던 그 재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재료가 어떻게 무한이 되겠니, 그지? 그 재료 가지고 미행성체가 있었고 그놈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점점 몸집을 불려서 만든 게 수금주와 목토죠. 오케이. 자,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그림 가는 원자 A와 B가 이온이 되었을 때의 전자 배치를 나는 화합물 C2A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C인지 뭐가 A인지 한번 해볼게. 뭐 A, B는 아직 모를 테니까 C2니까 얘가 C가 되겠죠. 얘가 C고 A네요. 근데 보면 얘는 수소인 거 알겠지 여러분들. 그치? 왜요? 일주기원소고 그치? 공유결합하고 있죠 얘네들이. 그럼 얘 수소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자, 얘 노란색 쓸게, 얘 노란색 쓸게, 얘 전자 노란색 쓸게요, 얘 전자 노란색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 쓸게요. 얘 전자를 전자. 원래 얘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전자 몇 개 모자라? 2개가 모자란다는 얘기야. 아, 2개 모자라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자, 얘는 16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몇 죽이야? 2죽이죠. 2죽이 16족이니까 뭐예요? 산소네요, 산소. 이거 물 그려놓은 거야, 좀 이거. 오케이? 물 그려놓은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자, 누구였어? A였죠. A, 요거예요. 요게 지금 2죽이 16족 원소였어요. 16족 원소. 이 16족 원소가 전자 A 플러스 1개를 얻으면 이렇게 된대요. 16족이니까 원래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원래 이건 4개 아니었단 말이에요. 몇 개 받았어요? 2개 받았죠. 아, 2개 받아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총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한 개의 전자를 잃어야 돼요. 그럼 얘가 몇 번이에요? 전자 몇 개예요? 전자가 좀 10개죠. 그럼 전자가 11개짜리에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11번 누구야? 나트륨이죠. 아, 얘는 NA가 이렇게 와서 전자 하나 잃었구나. 나트륨은 몇 쪽이에요? 3쪽이 몇 쪽 원소죠? 1쪽 원소죠. 그럼 마지막에 겉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 건조 하나 껍질을 벗겨내고 요게 된 거지. 그치? 그렇구나. 알았네요, 우리. 자, 그럼 A는 1이 맞죠? 방금 한 대로.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아니었어요. 자, A는 몇 주기였어? A는 몇 주기? 2주기 원소, 산소였고요. B는요, 3주기 원소, 바로 나트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디귿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하는 화합물의 화학식은 BA2다. 자, 써볼게요. A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B가 있었어. A는 이온이 되면은 어떤 이온이 돼요? 그렇죠? 얘가 전자 2개를 얻어야 되니까 A는요, 어떻게 돼? E 마이너스 이온이 된단 말이야. B는요, 전자 1개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되는 거죠. 자, 크로스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요 값을 크로스 하면 된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어떻게 돼? A, B2가 되겠네요. 아니죠. BA2가 아니라 AB2가 됩니다. 이게 아니야. AB2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기억이 맞겠어요. 이게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14번 중력. 중력은 조금 어려운데 여긴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지? 계산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 중력. 같은 높이에서 깃털과 구슬이 동시에 낙하할 때 공기 중에는요, 깃털이 구슬보다 천천히 떨어지지만 진공 중에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지? 동시에 떨어지죠.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떨어진다가 되겠죠. 왜 그래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떨어져요?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통과하기 끝에서 2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야? 관성의 측면에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의 법칙을 통해서 질량이 2배가 되면 어때요? 힘도 2배가 되지, 그치? 하지만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그치? 결국은 가속도는 똑같아졌어요. 그렇게 2개로 증명해줬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깃털과 구슬이 지표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죠, 그죠?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진공 중에서 구슬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자, 무슨 운동이에요? 진공 중에서 이게 무슨 운동? 그렇죠? 가속도 운동이죠. 여기서 여러분 헷갈린 게 뭐냐면 등이라고 했단 말이야. 등. 같다는 뜻이지. 근데 가속도가 같아요. 이 등 속도로 한다면 이게 맞아. 등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이 가속도는 같은 말로 뭐예요?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에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고 이걸 같은 말로 하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도 변화. 1초에 2m/s씩 빨라진다. 그럼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죠. 그럼 처음엔 0이었어. 1초 후에는 2가 되는 거야. 2초 후에는 2가 더 빨라져.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6이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지. 디귿. 공기 중에서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아니죠. 질량이 일정하면요. 항상 중력값은 뭐라 그랬어요? 중력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제 질량 곱하기 자 M 곱하기 G가 되는 거지, 그지? G가 뭐였어? 9.8이었잖아. 질량이 변하지 않고요. 중력가속도 안 변한단 말이야. 아주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한 1km 이내에서 하는 것들은 이 가속도는 안 변한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지, 그지? 물론 이거는 멀리 가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1km 안쪽에서 하는 실험들은 G값을 일정하다고 본다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얘도 일정하죠. 얘도 변하지 않지, 물체가. 깃털 질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중력도 일정한 거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정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왜 늦게 떨어지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뭐가 있어요?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늦게 떨어지는 거야. 중력은 일정한데 공기 저항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보다 늦게 떨어지겠죠. 힘이 더 적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다음은 각 원소 족들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알칼리 금속 1족과 할로젠 원소 17족의 전자 배치 모형을 조사했어요. 탐구 결과를 보니까 전자 배치 모형은 리튬, 나트륨이. 자, 알칼리 금속이니까 하나 있죠. 얘도 하나 있네, 그죠? 얘는요, 7개죠, 그죠? 이렇게 7개 있네요.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로 할로젠 원소죠. 그럼 당연히 얘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7개가 되겠죠? 같은 족이니까 이걸 7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칼로 자를 수 있어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거 한번 식을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해볼게요. 나트륨이 만약에 물과 반응하게 되면 우리 한번 떠올려고 하려고 그래. 이거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얘는 NaOH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 그랬다. 옛날에 수소기체 나왔었죠. 그죠? 숫자 안 맞으니까 2. 그 다음에 얘도 2, 얘도 2가 되겠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특징이 뭐였어요? 얘가 뭐였지? 아, 좀 진도가 빨리 나간 학생들은 알 거예요. 2학기 때 이걸 배울 건데 얘가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OH가 뭘 나타내요? 얘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죠. OH 때문에. OH 있으면 염기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얘는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뭘 만들어요? 염기성을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살짝 잘리니까 아래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자, 됐다. 알칼리 음소 안 보이네요. 알칼리 음소. 다시 볼게요. 컨트롤이 잘 안 되네. 됐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X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쵸? 아까 썼지, 그죠? 원자과 전자. 같은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플루오린의 이원자 분자의 결합 모형은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이거 말고 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옆에 있는 빨간색 플루오린이 있다고 칠게요. 또 그럼 얘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씩 공유하게 되면 얘가 한 개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모자란 만큼 공유한다라고 돼 있었지, 그지? 한 개씩 공유하기 때문에 얘를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써볼까요? 얘를요. 얘는요 같은 식으로 플루오린 하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전자 2개, 즉 한 쌍당 결합선이 1개인 거죠. 나머지는 빠빠빠빠 이렇게 썼었죠, 우리, 그치? 나랑 같이 이렇게 배웠다, 분명히,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씩만 공유한단 말이죠. 하나씩만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총 4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전자, 즉 한 쌍의 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디귿. 기억 반응 후 수용액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까 뭘 만든다고 했어요? 자, 얘는 염기성 물질을 만든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염기성 플러스 H2가 나온다라고 돼 있었지. 그렇지? 그럼 이 염기성 물질 때문에 얘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변화시키느냐? 자, 진도가 빨리 나가는 사람 외우셨죠? 같이. 그렇지? 우리 어떻게 무무빨 주노초파남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했단 말이야. 무무빨은요. 뭐냐면 얘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야. 이때 이게 뭐야? 산, 중, 염이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이란 말이야. 아우,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무슨 색? 그렇죠. 붉은색으로 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여러분들이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이 부분을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빠른 학교는 지금 아마 배우고 있는 학교도 있고 좀 어려우면 이거는 나중에 그냥 2학기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오케이. 물론 뭐 중학교 때 하긴 했었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5문제 남았네요, 이제. 16번 문제. 유전 문제네요. 유전자 문제. 아, 간단해요, 근데 이거, 그치? 엄청나게 간단하지? 여기서는 이제 DNA와 RNA 차이를 아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은 가는 DNA 모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모형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이며 기억은 유라실과 타이민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DNA는 뭘 가져요? 그렇죠. 타이민을 갖죠.
DNA는 타이밍을 갖고요. 유라실은요, 어디에 있는 거야? RNA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얘는 DNA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뭐가 돼요? 타이밍이 되겠죠. 자, 기억은 유라실 아니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되겠고요. 가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렇지. DNA나 RNA나 모두 다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적인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아데닌은 구아닌과 짝을 이룬다. 아니죠. 아데닌은 타이민과 짝을 이루고요.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짝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답은 뭐만 맞아요? 니은만 맞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어우, 또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주. 초신성 폭발의 비밀을 풀어줄 이미지 공개. 이제 제임스 웹 만환경이 있죠. 제임스 웹 만환경이 이 초신성 폭발 잔해를 촬영을 했네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주요 주제야. 여기서 기억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원래 철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 융합도 안 되고 핵 분열도 안 돼요. 정말 안정한 최종 있지. 모든 물질의 최종은요 철이야. 그래서 예전에 누가 광고하지 않았니? 누가 광고했죠? 이병헌 배우가 그렇지. 철은 완전한 물질입니다 하면서 뭐 했어요? 핸드폰을 딱 갖고 나오면서 광고했단 말이야. 맞아, 그 말이. 광고 말이 맞아. 철은 완전한 물질이야. 왜? 최종적으로 모든 물질은 다 철로 돼요.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하든 가장 안정해요. 철이. 오케이? 원자의 측면에 봤을 때 제일 안정하단 말이야. 원래 철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럼 무거운 원소는 왜 만들어져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 있지, 그치?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물질들이 다 쪼개져요. 다 쪼개진 다음에 확 합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맞죠? 니은 주계열성이었을 땐 질량은 태양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이 주계열성일 때. 자, 뭐예요? 얘는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태양보다 큰 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 뻥 터지는 거죠. 막 중력 수축을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뻥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생겨요? 블랙홀이 생겼죠.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원소 중 일부는 새로운 별을 만드는 데 재료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있지, 그치? 여러분들 금 목걸이 있어요? 그 금은 어서 온 거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지? 이 초신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초신성의 일부 잔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아, 나 초신성 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야. 우리 배운 사람이니까. 맞잖아, 그게, 그치? 무거운 물질은 초신성 폭발 때문에 만들어진다. 금, 은, 이런 것들 다. 아셨죠? 자, 됐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득시 모두 맞고요. 이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규산염 광물. 이 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 이 화학식이 뭐죠? 규산염이 SiO4-였죠. 그렇죠? 왜냐면 중심의 Si가 4 플러스였고요. 그다음 주변에 O가 2 마이너스. 얘도 O가 2 마이너스. 얘도 O가 2 마이너스. 생각나죠? O가 2 마이너스였죠. 다 더해서 또이또이 해보시게 되면 4 플러스고 8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4 마이너스가 되겠지. 오케이? 얘는 무슨 구조예요? 계속 SiO4가 계속 연결되어 있네. 판 같다, 그치? 그래서 판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판상형이었죠. 자, 기억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량비, 얘는 누구였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규소가 Si고요. 산소가 되겠죠. 누가 제일 많았어요? 산소가, 그치? 자, 얘가 규소였어요. 산소고, 얘가 더 많았었죠. 이게 1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질량비는 기억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반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어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규산염 광물은. 자, 니은 흑음모는 나와 같은 결합 구조를 갖는다. 그쵸? 판상형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어요? 흑음모였죠. 그래서 맞는 얘기. 이건 기억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 구조에 따라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아는 거 뭐가 있어요? 독립 삼연체. 생각나요? 그렇죠? 독립 삼연체. 열심히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 그래봐야 한 달 전이야. 2달 전이야, 여러분들. 한 달 전, 2달 전.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외웠었죠? 복사슬 구조. 다 까먹었네. 그치? 그 다음에 판상형. 그 다음에 가장 공유결합이 많은 망상형. 석영 같은 게 망상형이었죠?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는 얘기야. 어때? 다양하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남았네요. 이제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야? 물리학 문제네요. 물리학 문제. 게다가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이번에 좀 쉽게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별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림은 막대를 이용하여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수평방으로 빵 치는 거였어요. 그래요. 요거 하키 정도가 되겠네, 그지? 그리고 가나다는요, 물체가 막대로 받는 평균 힘의 크기와 F 평균이죠. 그 다음에 받는 시간을 구한 거예요. 자, 힘과 시간을 알죠. 힘하고 빵 닿는 시간, 충돌 시간이네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곱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 곱하면 얘가 충격량이 되는 거죠. 곱하면 충격량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자, 얼마하게 충격량 얘는요? F0, T0가 되겠죠. 얘는 얼마하게? 2F0, T0가 되겠죠. 얘는 얼마하게? 곱하면 앞에 죽고요. F0, T0가 되겠죠. 어차피 F값, T값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한 배라면 얘는 두 배가 되는 거죠. 얘는 한 배인 거죠. 즉 가와 다가 충격량이 동일하네요. 나는요, 가다의 충격량이 두 배가 되겠다. 그치? 오케이. 자, 옳은 걸 고르세요. 막대로 물체를 친 직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봐. 이 충격량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렇게 배운 거 같지?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요? 충격량, 자, I는 F 델타 T였고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어떻게 구해요? MV-MV0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나요? 그렇지? 즉 얘를 M으로 묶게 되면 V-V0가 돼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럼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충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 변화량도 크게 되겠지. 왜? 질량을 일정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친후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 자, 처음에는 얼마였어? 이게 처음에는 얘가 속도가 0이지, 그치?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죽어요, 0으로. 그러면 친후의 운동량이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게 되면 다른 색깔 쓸까요? 요 I 값이 점차로 커지게 되면 얘도 커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나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가와 다는 같아요. 크지 않고 같죠. 왜? 충격량의 값이 같거든. 충격량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요 값도 같다는 얘기겠죠. 이게 나중 운동량이니까. 그렇죠? 이게 왜 0이 되냐고요? 처음 속도, 물체 퍽의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움직이잖아. 이 물체가 처음에 안 움직인 거였지, 그치? 그래서 같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렸어요. 기억. 자, 니은. 막대로 물체를 치는 동안 물체가 막대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죠? 그죠? 나는 얼마였어요? 2F0 T0가 되겠고요. 다는 F0 T0가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가와 다를 이용하여 구조용 에어매트의 충격 흡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가와 다. 가다 보세요. 가, 다는요. 뭐가 똑같아요? 둘 다 충격량이 동일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식을.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요. 자, 뭘 한 거야? 가와 다 차이가 뭐야? 다는요. 얘를 늘려서 얘를 줄였다는 얘기야. 즉 충돌 시간을 늘리게 되면 평균 힘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높이에서 어떤 놈은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지. 똑같은 높이에서 어떤 놈은요. 어떤 사람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에어매트가 없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치거나 깨지겠지 머리가, 그지? 혹은 다리가 부러지는지. 근데 에어매트에 떨어지면 훨씬 더 덜 다치거나 머리가 덜 깨져요. 왜? 에어매트는요 충돌 시간이 길어요. 웡웡 움직이니까, 그치?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지, 그치? 하지만 땅바닥은 팍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충돌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미치는 평균 힘이 어때요? 얘는 훨씬 더 크고요. 얘는 작겠지. 그러니까 덜 다친다는 얘기야. 맞네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둘 다 지금 충격량은 F 델타 T로 똑같아요. F0 T0로 똑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덜 다친다. 다가 덜 다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답은 이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20번 문제는 이게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일단 A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B와 C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자, 차이는 뭐냐면 얘는 좀밖에 안 갔고 얘는 멀리 갔지. 생각해 보세요. 야, 누가 처음 초기 방향 수평 속도가 커요? C가 크지, 그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는 B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요. 왜냐면 아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지, 그치? 하지만 얘가 더 멀리 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아주 세게 던졌기 때문에 더 빨리 바닥에 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걸 더 멀리 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치? 자, 하나씩 볼게요. 수평 방향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직 방향 위아래예요. 자, A도 어떤 힘을 받아요? 아래로. 중력을 받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B도 아랫방향으로 뭘 받아요?
중력을 받는다는 얘기야. 떨어지는 동안 계속 중력을 받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연집 방향 속력은 연집 방향 속력 어때요?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얘가 1초 후에 여기 있으면 B도 어디 있어요? 1초 후에 여기 있단 말이야. 또 1초 후에 여기 있으면 B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사진이 동일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왜? 연집 방향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 속도 변화량이 동일해야 돼. 똑같이 0에서 출발했으면 이때의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모든 순간의 속도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모든 순간 이동한 거리가 다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같다가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니은 A와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A와 C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은 다 중력 방향이에요. 힘은 다 중력 방향이야. 알았어. 힘 하나밖에 없어. 앞으로 던지던, 대각선 던지던, 아래로 던지던, 위로 던지던 무조건 모든 힘은 어디라고요? 다 중력이에요. 아래 방향, 연집 방향이란 말이야. 오케이? 처음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다 연집 방향이야. 그래서 중력 방향은 모두 다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B가 큰가요? 아니죠. 방금 얘기했지만 누가 먼저 떨어져요? B가 먼저 바닥에 닿음에도 불구하고 C가 먼저 바닥에 닿음에도 불구하고 C가 더 멀리 갔다는 얘기는 C의 초기 방향 속도가 더 컸다라는 얘기예요. 와, 빨리 가서 그지? 먼저 떨어졌지만 먼저 바닥에 닿지만 얘 먼저 바닥에 닿지만 얘는 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밖에 안 갔어. 그 얘기는 얘게 수평 방향으로 살짝 던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겠지. 얘는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님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중학교 3월 달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쉬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 3월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내가 공부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대로 따라 했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 성적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성적이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정말 치열하게 시켰거든.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주문했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문했던 것들 그대로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 어쩔 수 없이 올라요. 어쩔 수 없이. 1년 끝나고 나서는 과학이 제일 쉬운데요? 라는 소리를 한 80% 정도 학생들이 해요. 나머지 20%는 그래도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사실 과학인 정말 흥미가 없어요. 저 문과 갈래요.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문대로 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오프라인에 만나진 않았지만 아마 충분히 굉장히 쉬운데요. 할만한데요. 그리고 교재 자체도 선생님 교재 자체도 일단은 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 있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를 풀면서 그걸 많이 복습했다면 문제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막 해피할 거야. 그지? 아, 즐겁다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 잘 본 사람들은요. 좀 즐기세요. 나는 좀 자신 있게 잘하는구나. 하지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못 보신 학생들은 지금까지 내가 3월부터 5월까지 조금 과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본 거야. 하지만 다시 마음 붙잡고 다시 하게 되면 금방 오를 거예요. 아셨죠? 과학은 올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어떻게 돼요? 공부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또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볼 거예요. 그때까지 일단 많은 공부 좀 해두시고요. 자, 마음가짐도 이제 공부하는 마음가짐,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9월 달에 볼 거고요. 여기까지 듣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어요. 수고하셨어요.